장윤정 씨의 모친이 투자 사기 혐의로 결국 구속 송치가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최근 유튜브 발로 또 언론사로 또 많은 증언, 폭로, 각종 내용들이 온라인상을 가득 메우면서 장윤정 씨의 모친의 육흥복 씨의 소재지와 관련된 제보들이 빗발쳤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제보들이 결국 경찰 수사에 큰 도움이 된 걸로 보여지고 결국 장윤정 씨 친모 육흥복 씨는 경찰에 체포되어 구속 송치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육흥복 씨가 왜 이렇게까지 많은 분들에게 큰 비판을 받고 있고 왜 이렇게 이번 사태가 커질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조금 말씀을 드려본다면 경찰 조사에서 모두 밝혀질 부분이지만 이 육흥복 씨가 기존에도 이미 징역살이를 해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당시 때 이러한 말을 했어요. 방송에 출연해서 자신의 억울함을 설명하며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사실 장윤정 씨의 동생인 장경영 씨 역시 언론에 노출이 되어 신뢰도가 하락하여 피해가 많다. 그리고 장윤정 씨의 엄마인 친모 육흥복 씨는 이럴 줄 알았다면 장윤정 연예인 안 시켰을 것이다 라는 말을 당시 TVN 방송에 등장하여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충격적이죠. 근데 만약 육흥복 씨가 장윤정 씨의 연예인 활동을 반대했고 연예인 활동을 하지 못하게끔 막았다라고 한다면 애당초 육흥복 씨가 장윤정 씨의 수십억에 달하는 돈을 그렇게 탕진하는 듯한 흐름으로 흘러가지는 않았을 거라고 많은 분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의 마음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시점에서 살펴보면 이상한 지점들이 있습니다. 딸 장윤정과 화해했다. 메신저 대화까지 보여주며 지인의 돈을 가로챘었던 친모가 바로 육흥복 씨 아니겠습니까? 특히 놀라웠던 건 미스터트롯에 투자해라. 투자금의 거의 5배, 3배 이상 나온다라는 말을 했었고, 특히 여기 보면 맞춤법도 다 엉망으로 되어져 있는 육흥복 씨가 아무래도 주작을 한 것 같아요. 장윤정 씨가 자신에게 문자를 보냈다는 주장을 했던 내용입니다. 왜 이리도 약해져 그러지 마. 절대로. 또 누가 왜 엄마를 속상하게 했어. 정신 차려 엄마. 나는 엄마를 믿어. 잘 참아준인데 처마준 14년 세월 다 토해놓게 해줄게. 엄마 우리 엄마 내 엄마 일 끝나고 달려갈게. 장윤정 씨가 방송인인데 저렇게 맞춤법이랑 한글조차 제대로 적지 못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3천만 원을 투자받았고 더 놀라운 건 이 자필로 작성된 충격적인 조작 확인서까지 투자 확인서까지 보여줬습니다. 여기 보면 윤정아 너의 회사의 이름으로 주식 들어간 2024년 9월 20일 3천만 원 누구누구님 투자금을 내년 12월 20일에 한 푼도 더도 말고 그대로 드리면 된다. 그리고 엄마의 통장의 돈은 찾아 그 돈 가지고 살 수 있는 사람에게 아낌없이 나누어 드리거라. 1억 5천이면 누구누구님께 남편의 뭐뭐뭐 사라며 드리도록 하거라. 또 누구누구님은 엄마에게 소중했던 동생이니 엄마에겐 친동생처럼 생각하는 사람이니 이 말 명심하거라. 언론에 나왔던 상상의 이모가 아니고 이 어미가 이뻐해 주었던 땡땡님을 이모처럼 생각하거라. 이게 2024년도 11월 7일 날 육흥복 씨가 직접 작성했었던 자필 투자 확인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종이에다가 자신이 쓱쓱 적어가지고 마치 장윤정 씨와 카톡으로 연락을 주고받는 것처럼 꾸몄을 뿐만이 아니라 이 자필 투자 확인서를 통해 정말 장윤정 씨에게 관련된 사업에 투자를 한 것처럼 꾸며냈다라는 거죠. 비판을 안 받을 리가 없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 육흥복 씨가 많은 분들에게 굉장한 분개함을 느낄 수밖에 없게 만든 것 같아요. 하지만 장윤정 씨는 지난 수십 년간 모친과 연락을 나눈 바가 없다고 명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이 장윤정 씨가 최근에 오죽했으면 혼술을 마시며 눈물 흘리고 오열했겠습니까? 그리고 오죽했으면 이제 현재 있는 곳을 떠나 혼자만에 있는 시간을 가지고 싶다라며 많은 분들에게 떠난다라고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물론 그것은 휴식을 위한 여행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최근 도경환 씨와 가족들과 가족여행을 다녀왔음에도 불구하고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할 정도로 장윤정 씨는 정신적으로 힘이 들다라는 거죠. 오죽했으면 작년에 MBN에 나왔었던 방송에서 자신의 가족 안부까지 묻는 15년 치매 어머니의 세상 감사합니다라고 감격했었던 장윤정 씨의 모습이 있어요. 이 엄포 개터블 듀엣이 뭡니까? 치매를 앓고 있는 가족과 함께 등장하여 노래를 불러나가는 미션이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 어머니로 등장했었던 치매에 걸린 어머님이 장윤정 씨를 보며 가족 걱정을 해줬다라는 겁니다. 충격적이죠? 그러면서 어머니의 시선은 당시 장윤정 씨에게서 떨어지지 않았고 한결같이 장윤정만 보며 한박 웃음을 지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장윤정 씨를 알아보면서 보니까 너무 좋네. 서방님은 잘 계시냐? 아이들은 잘 크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사건이면은 치매에 걸린 어머님도 장윤정 씨의 가족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안부를 묻겠습니까? 물론 뭐 다른 이유도 존재할 수 있겠지만 이 대목만 봐도 놀랄 수밖에 없고요. 특히 장윤정이라는 사람은 어떤 인생을 살았느냐. 구멍난 디자인 티셔츠를 입은 엄마를 보고 옷 사 입어라 라며 오열을 했었던 아들 연우에 대한 이야기도 당시 기사화된 적이 있습니다. 이때 JTBC에 등장을 했었던 장윤정 씨가 구멍이 뚫려 있었던, 디자인적으로 뚫려져 있었던 티셔츠를 입고 있었는데 이 어디에 구멍이 나 있는 이런 디자인을 몰랐었던 도연우 군이 장윤정 씨의 모습에 걱정을 하며 엄마 옷 좀 사 입어라 라고 하며 오열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게 보이시죠? 요 장면입니다. 물론 장윤정 씨가 돈이 없어서 구멍난 티를 입은 건 아닐 거예요. 근데 아마 디자인적이었지만 그만큼 엄마를 바라보던 아들의 눈에는 엄마가 막 엄청나게 뭔가 돈을 쓰고 낭비하는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알뜰살뜰해 보였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정작 장윤정 씨는 자신의 어머니에게 그런 모습을 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 당시 때 오죽했으면 유흥복 씨는요. 이때도 돈을 빌려주고 돈을 갚아라 라는 패소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특히 이 당시 때 가수 장윤정의 수입을 관리한 유흥복 씨는 이 당시 소속사에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받았지만 이후 유흥복 씨가 돈을 갚지 않았다라며 결국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겁니다. 물론 이게 장윤정 씨의 소속사의 돈을 빌린 게 아니에요. 하지만 모친이 빌린 돈 5억 4천만 원. 이것은 소속사가 육 씨에게 빌린 돈 모두를 갚았다라고 반박을 한 겁니다. 물론 재판부는 유흥복 씨의 계좌에서 5억 4천만 원이 인출된 점, 장윤정이 자신의 수입을 모친 마음대로 쓰라고 허락한 적이 없는 점을 들어 패소 판결을 내리게 되는 거죠. 자, 결국에는 소유권을 주장하지 못하게 된 겁니다. 당연한 거죠. 어머니라고 해서 피땀 흘려 번 돈, 딸의 돈을 마음대로 할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당시 때 채널 A에, 그것도 뉴스 채널에 등장을 해서 자신과 아들을 함께 데리고 나와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당시 때 동생도 누나의 결혼식이 다음 달인데 가고 싶다. 하지만 누나 곁에는 항상 경원들이 있다. 유흥복 씨도 나도 결혼식에 가고 있다. 가고 싶다. 내가 여태껏 장윤정을 키워온 사람이 아니냐. 도경환에게 묻고 싶은 것도 있다. 내가 큰 범죄자도 아니고 정신병자도 아니다. 내 말을 믿지 않아도 좋지만 결혼할 생각이라면 꼭 내가 아니고 동생에게라도 장경영 씨에게라도 얘기를 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섭섭하다. 라고 말을 한 바 있습니다. 근데 범죄자잖아요. 이제 유흥복 씨 범죄자입니다. 그리고 요번에도 범죄자로서 체포가 되어 구속된 겁니다. 이제 본인은 평생 범죄자라는 것을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놓고는 또 과거에 어떤 말을 했느냐. 딸 행사가 줄었다라는 소식에 억장이 무너진다. 효녀 가수로 남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꺼낸 바 있습니다. 이때가 11월 달이라 연말 행사를 앞두고 소문에 윤정이가 행사가 많이 줄었다고 하니 마음이 무너지고 억장이 무너지더라.
우리 윤정이는 나쁜 애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효녀 가수다라는 걸 알리고 싶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또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장윤정 씨에 대한 폭로글을 폐륜녀다 이런 말을 쏟아낸 바 있던 것이 바로 이 유흥복 씨이기도 합니다. 제가 영상을 올리면 또 다른 유튜브 채널 역시 마찬가지지만 같은 이야기를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세요. 첫 번째는 엄마가 맞냐? 어떻게 저럴 수 있냐? 믿기지가 않는다. 두 번째, 지긋지긋하다. 자, 유흥복 씨는요, 사회적으로 부모와 자식 간의 정을 굉장히 망가뜨려 놓은 장본인으로 많은 분들에게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딸인 장윤정 씨가 눈물을 흘리며 엄마가 없어졌으면 좋겠다.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이러한 말을 했을까? 라고 말을 한 바 있습니다. 이 당시 때 유흥복 씨가 장윤정 씨의 측근 2명을 형사고소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해드렸던 그 이모의 폭로글, 그것을 보고 가짜 이모다라며 전모 씨를 고소를 한 바 있습니다. 자신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라고 주장을 한 거죠. 장윤정 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악의적으로 저를 욕되게 한 이들에 대한 일체의 관용 없이 법적인 책임을 물을 것이다. 배후에 대한 조사도 진행하겠다라고 유흥복 씨는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이모라고 밝혔던 전 씨가 장윤정의 엄마가 상습 도박범이며 자신에게 이런 여성 관련 매매를 강요했다. 장윤정 씨에게 손찌검을 했다. 돈을 낭비했다. 남편을 물어뜯고 구타했다 등등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라고 못을 받기도 했었는데요. 유흥복 씨는요, 장윤정 씨가 외삼촌에게 엄마가 없어졌으면 좋겠다라고 말한 녹취록을 공개하며 큰 충격을 불러오기도 했습니다. 이 당시 때 매체에서는요, 유흥복 씨가 장윤정 씨의 외삼촌이자 유흥복 씨의 동생과의 대화 내용이 담긴 음성 파일과 녹취록을 공개했는데, 이 당시 때 장윤정의 외삼촌 육모 씨가 장윤정이 울면서 엄마가 없어졌으면 좋겠다. 내가 재산을 갖다가 있는 거 다 내놓을 테니까 누가 엄마를 제발 살려두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내용이 남겨 있다며 전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장윤정 씨가 그래서 막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겠다며 새벽에 1, 2시에 올라간 적이 3번인가 2번인가 있다. 근데 이거 사실로 밝혀졌습니까? 제가 알기론 그냥 본인의 주장으로 밝혀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장윤정 씨의 외삼촌이니까 유흥복 씨의 남동생이잖아요. 이 남동생이 말했던 이 녹취록, 장윤정 씨가 진짜 엄마가 없어졌으면 좋겠다 라고 말을 한 적이 있습니까? 그게 사실로 확인이 된 적이 있나요? 모르겠습니다. 그게 사실이건 아니건을 떠나서 저는 오히려 장윤정 씨가 얼마나 힘이 들었을지 상상조차 되지 않는 것이 많은 국민분들과 저의 어떤 공감되는 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유흥복 씨가 아무리 억울하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한들 본인은 이제 범죄자이고 그 범죄에 대한 죗값을 받을 시간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구속이 됐으니 이제 교도소행, 징역형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더는 딸인 장윤정 씨를 괴롭히지 않았으면 하는데 그게 쉽지 않다라는 상황이 되고 말았는데 그 이유를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방금 말씀드린 거 한번 보세요. 장윤정 씨가 엄마가 없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녹취 파일을 살펴보니 이렇게 대응을 했습니다. 가족일에는 소속사에서 대응하지 않겠지만 계속하여 허위 사실을 유포한다면 강력하게 대처하겠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장윤정 씨가 울면서 엄마가 없어졌으면 좋겠다. 내가 재산 다 갖다 줄 테니까 누가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 내용이 허위 사실에 가깝다라고 판단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이시죠? 녹취 파일 공개. 이런 말들이 당시에 막 나왔었던 겁니다. 근데 이게 소속사에서는 당연히 어떻습니까? 그냥 저건 철저한 자신의 주장일 뿐이다. 오히려 허위 사실에 가깝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 게 보여지고 특히 이런 추가 폭로에 대해 진정한 암 유발자다라는 비판이 당시에 굉장히 많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특히 저 음성 파일은요. 장윤정 씨의 목소리가 들어간 게 아니라 외삼촌과 장윤정 씨의 대화 내용이 아닌 바로
유흥복 씨의 남동생, 장윤정 씨의 외삼촌과 본인이 대화한 내용이 담긴 거예요. 장윤정 씨의 목소리로 엄마가 없어졌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 녹취록에 따르면 외삼촌의 주장인 거예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당연히 소속사에서는 허위사실이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겠죠. 네티즌들은 당시에도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 엄마라는 사람한테 괴롭힘당하는 장윤정이 불쌍하다. 신종암 유발자다. 딸을 놔줘라. 결국 어떻습니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것조차 사실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당시에도 많이 제기가 됐었다라는 겁니다. 자, 요런 형태의 모습들로 결국에는 유흥복 씨가 체포가 됐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거 해외이기 때문에 좀 더 과격해 보이긴 하지만, 자, 뭐가 되었든지 간에 중요한 건 뭡니까? 결국에는 유흥복 씨가 경찰에게 체포되어서 이렇게 들어가게 됐다라는 겁니다. 자,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 유흥복 씨가 왜 이렇게 안 잡혔을까 의아해하셨던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하지만 결국에는 체포가 됩니다. 제가 예전에 그럴 거면 차라리 본인이 직접 자수하는 게, 어차피 경찰 측에서 자신에 대한 사기 혐의로 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혐의가 인정되기 때문에 조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피할 방법이 없잖아요. 어차피 전과자인데. 그러면 차라리 자수를 하여서 만약에 조사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조금이나마 정상 참작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 마지막 기회를 장윤정 씨의 친모 유흥복 씨는 자신의 발로 걷어차 버리고 말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기사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요. 분명히 휴대전화와 또 신용카드 등의 사용 내역, 생활 흔적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사를 중지했다고 했어요.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행적이 나오고 있다, 온라인 상에. 경찰이 조금만 조사하면 찾아낼 수 있을 거다라고 했는데 이미 지난주에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했고요. 특히 최근 행방을 다시 추적하여 신병을 확보한 경찰이 직접 유흥복 씨를 체포하여서 구속영장을 신청했던 겁니다. 결국 육 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와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하고 검찰에 넘겼다라는 거죠. 자, 검찰에 넘겼다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경찰 측이 볼 때는요, 혐의가 굉장히 확실해 보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 측이 모든 경위를 조사하여 검찰로 넘겼고, 유흥복 씨가 이미 사기 전과범이잖아요. 여러분, 동종전과자는요, 동종범죄는 굉장히 무겁게 처벌을 받습니다. 아마 다시 교도소를 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어요. 단순 벌금형이 아니라 징역을 살았기 때문에, 교도소에 있다 나왔던 유흥복 씨이기 때문에 똑같은 혐의로 다시 한번 저렇게 들어가게 된다면 이것은 사실상 거의 교도소행이 확정되어 있는 것과 다를 바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엔 댓글 반응은 좋지 못합니다. 저런 사람이 명은 참 길다. 부모라고 다 부모가 아니다. 2018년 가난 말개 때문에 가석방됐다라는 말이 있던데 말개암을 이겨내다니 연구대상이다. 자, 이런 이야기까지 많은 댓글이 나옵니다. 저렇게 협박하고 쇼를 하더니 결국 잡혔다. 그러니까 유흥복 씨가 그런 말 많이 했잖아요. 기억나실 겁니다. 이 유흥복 씨의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거 만약 기소되잖아요. 그럼 제가 볼 땐 거의 유죄 판결 확실해 보입니다. 이번 사태가 알려지자 장윤정 씨는 즉각 선을 그었다라고 되어져 있죠. 육 씨의 혐의와 장윤정은 일절 관계가 없다. 특히 과거 방송과 인터뷰 등을 통해 가족 문제로 오랜 시간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기 때문입니다. 가족이라고 반드시 관계를 유지해야 할까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형제 자매는 어떤 상황에서도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라는 인식이 강했지만 최근에는 심리학계에서조차 무조건적인 관계 유지가 정답이 아니라고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학대, 경제적 착취, 심각한 정서적 통제 등이 반복된다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정신건강에 해가 된다라는 거죠.
특히 어른이 되고 나서도 부모가 자녀에게 지속적으로 금전을 요구하거나 빚을 떠넘기고 거절할 경우 죄책감을 이용하여 압박하는 행동은 경제적 학대의 한 형태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반복적인 금전 지원을 강요받거나 생활이 무너질 정도의 부담을 떠안는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이 모욕적인 언사도 마찬가지라고 해요. 장윤정 씨에 대해서 유흥복 씨가 폐륜녀라고까지 말했지 않습니까? 당연히 이것이 학계에서도 좋게 보여질 리 없다. 그 와중에 결국 절연은요, 복수가 아니라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마지막 선택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장윤정 씨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유흥복 씨와의 절연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결국 죄책감만 안고 관계를 유지하는 것보단 적절한 경계를 세우고 심리적 안정을 되찾는 사례가 적지 않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장윤정 씨에 대한 비판을 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 전문가의 칼럼이 수긍이 되었고 그 이후에 다시 깜빵에서 나와 또 똑같은 행동을 했고 그리고 그 와중에 행적이 묘연하게 도피 생활을 하다 보니 결국 그것이 장윤정 씨 이름을 거론하게 만드는 제2의 상처를 주었고 굉장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유흥복 씨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찰 체포까지 되어 검찰로 송치까지 되었습니다. 기소 판결이 나면 재판이 열릴 거고요. 동정범죄로 교도소 전과가 있다면 아마 제가 볼 땐 거의 90% 가까이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도 구속이지만 교도소로 가게 된다라는 거죠. 장윤정 씨의 마음 또한 어떻겠습니까? 행복할까요? 이 어머니 유흥복 씨와 장윤정 씨의 아버지도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장윤정 씨는 자신의 아버지를 살뜰히 보살피고 있죠. 심지어 시부모님도 살뜰히 보살피고 있습니다. 모든 방향성이 이 어머니 유흥복 씨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뿐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 장윤정의 엄마는 돈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것까지 요구를 했던 사람이다 라고 말을